나저명 시즌 4 8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낯선입니다. 강원 선생님 수화하시는데? 강원 선생님 저기 이발하셨네요. 강원 선생님. 아, 예. 머리 오늘 머리 자르겠습니다. 약간 투블럭? 뭐 이런 거 같은데? 저도 머리 잘랐는데 저는 죄송합니다. 워낙 늘 깔끔하셔서. 저 음일간이라고요. 음일간. 말 잘 삐져요. 네. 어떡하지? 창규야, 네가 네. 그걸 얘기했어야지. 네. 난 아까 네 들어오기 전에 다 얘기했는데. 네. 아 진짜? 너무 난 당연히 너무 바로 알아봤지 나는. 죄송합니다. 난 지난 사람한테 관심이 있거든. 죄송합니다. 네. 아니 강원 선생님 오늘 되게 훤해지셔가지고 네. 네, 제가 멘트 한번 날려봤고요. 네. 네, 오늘 다들 컨디션이 오늘 좋아보시네요. 또 인터뷰 하나 하느라고 또 겸사겸사 겸사겸사. 말끔하게. 또- 어디 인터뷰 하셨어요? 또 검색 한번 해봐야지. 강헌. 오늘 인터뷰인데 바로 나오냐? KBS 뉴스 인터뷰인데 아마 주말 토요일 날 나올 거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제 또 그 우리 경기문화재단에서 네. 아침이슬 50주년 기념 사업. 아, 그래서 이제 2장짜리 CD의 그 헌정 앨범과 그리고 예술의 전당 전시실에서 헌정 전시를 해요. 저 지금 기사 보고 있습니다. 아침 이슬 50년 김민기에게 헌정하다. 네. 야. 참고로 기사가 나오는데 이번 트리뷰트 앨범은 경기문화재단의 경기컬처로드 사업의 일환이네요. 강원 아. 대표이사와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장 김창남을 비롯해 박학기, 김영석 등이 중심이 되어 아침 이슬 50주년 김민기 헌정사업 추진위원회가 지난해부터 기획되어 왔다.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왜 전시는 서울에서 하나요? 갑자기 말문을 죄송합니다. 이건 난처한 우리 질문을 했나봐요. 전곡을 찔렀네. 의회가 질문을 여기서 받다니. 제가 신금이 있습니다. 네. 아니 경기컬처로드 사업이니까 여러 지방에서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서울에서도 하고. 네, 일단 아무래도 솔직히 이렇게 그 전시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그 기획된 게 아니에요. 좀 급하게 준비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이제 이렇게 그 전시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네. 근데 마침 이제 그 예술의 전당 사장님이 유인택 사장님인데 제가 이제 옛날 저 문화운동 시절 때부터 알던 선배님이어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시장을 좀 좋은 전시장을 확보할 수 있게 돼가지고 사실은 이제 좀 김민기 선생님이 사시는 경기도 고양시나 이런 데서부터 전시를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예산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일단 서울에서 먼저 전시를 하고 좀 상황을 봐서 이렇게 또 경기도 순회 전시가 가능하면 이어가도록 할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강원 대표이사님께서는 혹시 몇 전시실에서 개최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지하겠지. 7 전시실? 정확히 맞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야, 무슨 여기 잠깐 뭐지 지금? 7월 10일부터 7월 23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제7 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6월 10일에 이 새끼야. 6월 10일이요. 이 시간 지금 하려면 좀 똑바로 해야지. 이 새끼.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5월 31일 기사였어요. 한 글자. 5월 31일 기사였다. 오늘 기사인 줄 알았다. 그렇지만 여러분, 네. 이제 다시 정신을 잡아주시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어쨌건 철공소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네. 이제. 네, 그 유명한 좌파명리학 예. 기초반과 임상반이 6월 말에 개강을 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와. 11기죠 기초반이. 네, 그렇습니다. 네, 드디어 11기가 됐네요. 음. 기초반은 15주고요. 임상반은 12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네, 이번부터는 임상반을 좀 그 기초 임상반과 실전 임상반으로 나누어서 네. 하게 이번에 됩니다. 하는 건 그럼 기초인가요? 예, 기초 임상반입니다. 예. 그렇군요. 더 세밀해지고 있군요. 네네. 네. 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강의이고요.
줌으로 저희가 강의를 진행한 지 이제 몇 달이 돼 가는데 네. 요게 생각보다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아, 네. 그 이제 강의실까지 몇 시간씩 이동을 해야 됐었는데 그냥 집에서 들어서 너무 좋다고 하시고 네. 그리고 질문을 채팅으로 하니까 편하다고 하시거든요. 네, 네. 저희가 강의실에서 손 들고 질문하는 건 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사뭇 머쓱한데요. 네. 줌으로 할 때는 그때그때 이렇게 궁금하신 걸 채팅으로 남기면 선생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아주 이게 약간 소수정의 요런 느낌인데요. 음. 네. 그리고 오랜 좌파 명리학의 전통, 네. MT. 어. MT가 이제 못 가는 게 좀 아쉽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줌으로도 MT 합니다. 네. 그러게요. 요즘에는 맥주 마시면서 이거 하더라고요. 줌으로 네. 진행을 하셨대요. 근데 줌으로 했을 때도 요게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좀 더 좋았던 거는 네. 저 멀리 지방에 사시는 분, 제주도. 아, 뭐 못 오시는 네. 분. 네, 저번 10기에서는 또 뭐 도쿄에서 사시는 네. 분도 들어오시고 네.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네. 뭐 이런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 강의만 하면 도저히 불가능했던 분들이 그쵸. 많이 들어와서 참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원래 오프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제 실시간 강의, 뭐 재방송 강의라 그래야 되나? 뭐라고 해야 돼? 녹화 강의 이렇게 구분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시간 강의는 이제 해외에서도 들으실 수 있겠네요. 네. 네, 6월 말에 개강을 한다는 소식이고요. 네. 자세한 사항은 최공소 홈페이지에 오프라인 강좌 카테고리에서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공소 홈페이지로 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추가로 요거는 살짝 스포라고 하는데요. 네. 아마도 7, 8월쯤 핫할 때입니다. 네. 별자리 점성학 강좌가 새롭게 론칭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김은주 선생이라고 사실은 네네. 이분의 본업은 방송 작가세요. 오. 네. 작가신데 최근에 이 점성학에 대한 아주 재밌는 책을 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조선 왕조실록을 이렇게 점성학적으로 풀었는데 굉장히 역사에 대한 지식도 상당하신 분인데 네. 이것을 또 점성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또 풀어가지고 굉장히 이 뭐지 그 왜 역사 강의로 유명한 강사 있잖아요. 설민석? 네, 네. 설민석 선생 강의 같은 그런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있는 네. 그런 재밌겠네요. 그런 책을 낸 분이에요. 아주 말발도 세고 네, 네. 그래서 아마 좀 칠공소에서 좀 잽싸게 스카웃을 해서 네. 저 이 점성학 강의 듣고 싶어요. 예, 그렇군요. 저도 들을 생각입니다. 네. 예. 뭐죠? 창규야, 너도 듣고 싶다고 해야지. 예. 난 육아를 안 하면 들었을 것 같아. 창규 너는 듣지 마. 우와? 분위기 흐려져. 우와? 들어야지. 요거 이 좌파명리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 같은데요. 강원 선생님도 예. 위협적이지 않으신가요? 아유 뭐 저야 뭐 수입이 생겨서 좋죠. 물론 저의 수입은 아니지만. 네. 뭐 어쨌건 철공소가 잘 되면 근데 아마 점성학도 이제 기초 심화반으로 나누어서 아마 네. 진행될 것인데 네. 좀 굉장히 기대가 크고 또 네네. 좀 이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같이 참여해서 네.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 파일럿 프로그램 네네. 어, 특강인가요? 예,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공짜로 공개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좀 만들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네, 네. 명리학하고도 어떤 관계가 있는지, 네, 네. 네. 또 같은 과연 이 서양의 점성학과 이제 가장 유사한 구조를 가진 게 명리학이니까 네, 네. 네. 또 그런 좀 비교도 해보고 또 어떤 부분이 좀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네, 공통점이. 네, 네. 어떤 점을 갖고 또 어떤 부분은 좀 달라지는지 어떤 네. 쪽에 어떤 것들이 강점이 있는지 네, 네. 이런 또 파일럿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 생각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요 괜찮은데요. 네.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제 동서양이 다 등장하네요. 네. 그렇죠. 그 정확한 강의 커리큘럼이 나오는 대로 음. 공지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사설이 길었는데 오늘은 기축일주 시간입니다. 네, 아주 또 주목할 만한 일주죠. 예, 네. 기축. 기추가 주목되는 기축일주. 예. 네. 그때 웃으면 안 돼. 당당하게 하라고. 아, 그걸 그냥 웃으면 안 된단 말이야. 하고 좀 당당하게 가. 부끄럽네. 네. 인터넷에 떠도는 기축일주에 대한 풍문을 모아서 과연 그러한지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첫 번째, 박 가는 소. 꼼꼼하고 성실하다. 네. 새롭게 도전하거나 무리하며 일하진 않지만 주어진 일은 어떻게든 해낸다. 네. 자기 능력 밖이라도 배워서라도 해낸다고 함. 네. 예, 사실 이게 이제 축토의 특징입니다. 음. 축토가 이제 일단 일지에 깔리면 네. 기본적으로 꼼꼼하고요. 네. 게으른 듯 해도 성실합니다. 이게 소가 네. 움직이는 걸 보면 음, 소가 졸라 이렇게 막 분주하게 움직여. 뭐라고요? 그러니까 졸라 뭐 토끼처럼 분주하게 움직이진 않잖아요. 맞죠? 화다닥 움직이진 않죠. 그러니까 늘 느릿한 것 같은데 한 일은 또 다 해내죠. 예.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은 뭐 다 게으르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네. 객관적으로 보면 본인들은 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이렇게 딱 주어진 자기한테 이 태스크가 주어진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으나 이제 네. 확고하게 매듭을 이렇게 딱 네. 바퀴를 딱 짓는 음, 그래야만 이제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조가 되겠습니다. 네. 네. 어, 그 언 땅을 일구는 소도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음. 우리가 보통 풍요로운 이제 봄이나 여름에는 대충 씨 뿌려도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좀 네네. 덜 꼼꼼한데 네. 겨울에 농사 지을 때는 정말 좀 철두철미한 면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고려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정말 꼼꼼하고 또 아주 지속적이고 꾸준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능력 밖이라도 배워서라도 해내는. 좋네요 네. 이건. 그렇군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품행과 인격이 바르다. 차분하고 과묵하며 논리적이다. 신뢰감을 주며 말수가 적지만 간혹 거친 언행을 하기도 한다. 네. 요거는 저는 좀 반만 인정하고 싶네요. 네네. 근데 본인은 품위가 이렇게 바르다고 생각하는 건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차분하고 논리적인 것도 맞고요. 네. 네. 그런데 남이 볼 때 또 그럴까? 그런 약간은 그래서 약간 반인가요? 그건 다른 문제. 예, 요건 좀 다른 문제다. 네. 우리가 흔히 진짜 졸라 재수 없어 이런 느낌을 주는 일주이기도 합니다. 간혹. 아, 그 무토의 입장에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네. 아니요, 무토는 이제 기토를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 왜 그러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차라리 대놓고 그러면은 반박하고 막 공격도 하고 싸울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또 딱히 또 문제를 삼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빌미를 잡기가 어려워. 네. 좀 짜증나는 스타일. 그렇지. 자기처럼 이렇게 네. 대놓고 욕을 할 수 없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야. 더 열받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뒷담화로 이거 왠지 뭔가 반박은 안 되지만 아이씨 족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예. 그래서 언행을 좀 네. 네. 이게 네.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좀 이렇게 격 좀 차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경기 컬처로드에 걸맞는 언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원시원한 언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거친 언행이 강프로님이 말씀해주신 그 맥락인 건가요? 아니요. 이건 또 다른 얘기인가요? 이 거치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 기초일주들은 그렇게 대놓고 우리가 막 제식으로 이렇게 막 하나는 이렇게 쌍욕이나 내가 죽돌한테 퍼붓는 쌍욕이나 쌍욕이 어떤 거예요? 이제 알았어. 저주나 뭐 이제 알았어. 상처받았어. 그런 저렴한 말들을 별로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네. 잘 안 하는 편인데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속으로 참고 이렇게 그런 인내심들이 있는 게 기초일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주가 한번 폭발하면 막 네. 굉장히 좀 무서울 때가 있죠. 네. 이 사람이 이런 와일담이 있었나? 뭐 이런.
그런 차원에서 거쳐내는 게 좀 우리 통상적인 약간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한 번 저럴 수는 있다. 예. 네. 폭발하면 좀 무섭다. 네. 그 정도로 수정하면 되겠네요. 어. 네.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속으로는 고집이 매우 강하다. 네. 판단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음. 판단 후 절대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 네. 예. 예, 이거 정말 일리 있는 얘기 같고요. 우리가 저 고집 센 사람 보고 대표적으로 이제 황소 고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결정이 있으면 좀 직진밖에 모르거나 그래서 그 결정을 좀 되돌리는 어떤 유연함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집이 당연히 센 거고, 그죠? 네. 근데 겉으로는 유해 보인다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의심이 매우 많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편. 네, 바로 이 4번이 저는 이 기축일주의 결정판이라고 봅니다. 네. 잘 펼쳐졌네요. 예, 이거 나중에 또 꼭 얘기가 나올 텐데 네. 일단 의심이 많아요.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일 수 있습니다. 예. 어, 철두철미하나? 예, 왜냐하면 그냥 남들은 통상적으로 양해하고 넘어갈 것들도 꼭 네. 굉장히 원칙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본능적으로 딴짐으로써 네. 사실상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방어하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의심의 대상이 내가 될 때는 좀 네. 힘든 일이 됩니다. 그러게요. 자기한테 되게 가혹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기축일주의 의심의 대상이 될 때는 졸라 피곤하다고. 본인이 자기 자신이 본인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좀 그래서 의처증 환자 중에 이 예. 기축일주가 많고요. 의구증? 의처증 음. 환자 중에 그 기축일주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근데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렴풋이 예전에 강원 선생님이 기 무슨 일주가 좀 되게 가정적이라고 이혼 안 하신다고 하지 예, 않았어요? 예. 예. 기묘일주. 기묘. 기묘. 이야, 그런 걸 기억한다고? 기억력은 좋아. 명량은 못하지만 기억력은 좋아. 근데 기축일주도 사실은 이혼율 굉장히 낮습니다. 네. 오히려 그렇게 의심하고 조심하니까 좀 가정을 유지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이런 거죠. 방법과 접근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은 겁니다. 네. 예. 묘합니다. 네. 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혼을 하는 많은 사유들이 이렇게 뭐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네. 뭐 어찌 보면 성적 차이가 더 클 수도 있고 네. 더 본질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네. 예, 그렇죠. 큽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보통 보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를 호미로 막을 때 못 막고 가래로 막으려 드니까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네. 그냥 어차피 배우자 간에 두 사람이라는 게 어차피 살아온 것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성장 환경도 다르고 네. 하는 일도 다 다른데 네. 어떻게 이게 참 매일매일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아무래도 이제 꼼꼼하고 의심 많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오류의 편차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약간 남편이 딴 여자를 좀 쉽게 눈길이 돌아가고 여자를 좀 좋아하는 성향이라고 칩시다. 네. 그런데 이제 부인이 뭐 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그 의심도 없이 방심하면 그냥 딴 여자랑 저녁까지는 먹어도 되는구나. 딴 여자랑 술까지 먹어도 되는구나. 딴 여자랑 뭐 뽀뽀까지는 괜찮은 모양이구나. 이러다 보면은 이제 도로로 줍는 다리를 건널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나는 그냥 차 한 잔만 마시고 왔는데 너 오늘 누구 만났어? 네. 야, 선이 암묵적으로 정해지겠네요. 그렇죠. 네. 이런 정도에서부터 이렇게 올코트 프레싱이 들어온다. 그러면 네. 이제 아무래도 상황을 조심할 수밖에 없죠. 네. 저는 실제로 기축일주 남자분한테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우리 마누라랑 뭐 했냐고. 상담 받으러 오셨는데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저 같이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저보다 6살 많은 누님이신데 네. 그 간목일주 여성분이에요. 그게 굉장히 활동적이고 네. 굉장히 좀 꼿꼿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같이 뭐 이렇게 모임 같은 거 있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추궁을 당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정혁이한테 전화해봐라. 자기 말이 거짓말이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네. 거군요. 그래서 세세하게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분은 좀 나빴는데 네. 이제 저는 이제 그분 사주를 알고 하니까 그게 좀 이해가 가는 거죠. 특히나 이제 기토일주 남성분이니까 네. 이제 그 자기 그 것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기질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의처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죠. 그렇군요. 뭐 의심이 많으니까 사람들과 네. 거리를 좀 둘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렇게. 그래서 저거 그 누님하고는 아직도 지금 한 7, 8년 됐는데 계속 얼마 전에도 만나고 교류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신랑분은 제가 딱 한 번밖에 못 봤어요. 잘 안 와요. 그렇게 전화 통화는 그렇게 하는데 네. 잘 안 와요. 의심만 하시지 마시고 직접 만나보시지. 그러게요. 거리를 두는 편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거리를 두네요. 네. 네. 5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내 것도 내 것, 남의 것도 내 것. 네? 절대 손해보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투기나 도박, 어울리지 않음.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요거 네. 때문에 기축일주 저는 이 4번과 들어서 이 5번이 또 기축일주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요. 네. 네. 사실 좀 욕심 많아요. 네. 근데 욕심이라는 게 딴 자기가 뭔가를 더 많은 거를 얻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네. 자기 가까운 남의 것에 경계가 좀 불확실해. 네. 그래서 사실은 욕을 좀 많이 기축일주가 욕을 먹으면 네. 이 소유 경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욕을 먹는 네. 거예요. 네. 저 앞에 거 보면 좀 전혀 안 그럴 것 같으면서도. 네. 어릴 때 친구 중에서 막 반찬 다 뺏어 먹고 이런 친구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아무튼 생각해 보면요. 소유의 그럴 경계가 수도 없다는 그러니까 게 이제 안 돼서. 그래서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점심 도시락을 먹는데 같은 책상에서 우리 둘이가 마주 앉아서 자기 도시락을 까놓고 먹는다고 했을 때는 이미 이것은 공유된 것이라고 기축일주는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각자가 쌓은 도시락이지만 이 테이블에 같이 올려놓고 우리 둘이 같이 먹는 순간 네. 이것은 모두 우리의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내 있는 거죠. 반찬은 네 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약간 이제 좀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불분명하다라는 거. 약간 내로남불이 있군요. 그렇군요. 네. 누가 그러는데 밥 먹을 때 저희는 반찬을 이렇게 공유해서 먹지 않습니까? 네. 식사 문화가. 네. 근데 그럴 때 밥 먹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배려심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상대방이 밥이 3숟갈 남았는데 막 남은 반찬을 다 집어 먹어 치워버린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섬세한 거. 진짜 나쁜 놈이지. 네. 근데 뭐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 더 시키면 되잖아. 반찬 더요. 그래서 내가 그러죠. 더 시켜. 뭐.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랑 밥 먹을 때 제일 욕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먼저 빨리 홀딱 다 먹어버리는 그러니까 거. 속도를 네. 맞추고. 강사님 좀 식사 스피드 빨라. 빠르세요? 빠르세요? 굉장히 빠르니까. 저는 밥을 천천히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연애할 때는 그거 참 안 좋은데. 그래서 많이 드시나 조심하셔야 보다. 돼요. 한 끼 먹을 때 2끼 먹고 스피드 맞추기. 아니 근데 빨리 드시는데 많이 드시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강원 선생님이랑 여러 번 식사를 했지만 한 번도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워낙에 많이 시키시니까. 맞아요. 그렇죠. 저는 일단 뭐 인원수 곱하기 1.5를 지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맨날 그만 시키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도 음식은 없어요. 결국엔. 그렇죠. 강원 선생님 항상 깔아놓고 시작하죠. 다 먹게 되죠. 네. 네. 강원 선생님 식습관이 갑자기 나왔었고요. 네. 6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노력에 비해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네. 대기만성형으로 중년 이후 좋은 결실을 맺는다. 이게 또 기축일주의 아픈 점입니다. 좀 늦어요. 아. 그리고 왜 우리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껴서 영어 단어 외우는 애. 한 명씩 있었고. 기축일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영어 성적은 별로 안 높아. 잘 안 나와. 맞아요. 근데 계속해요. 그런데 좋은 대학을 가긴 해요.
왜 저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는 제가 그런 면이 없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화장실을 진짜 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번인가 가고 네. 영어 단어를 수백 개씩 적어요. 네. 근데 좀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걔를 좀 되게 많이 놀렸어요. 이 음. IQ 검사도 97인가가 나온 거예요. 네. 근데 걔가 결국 재수하고 해서 경희대 한의대를 갔거든요. 오. 그때 저희 때는 엄청 진짜 최고였죠. 최고였죠. 거의 예. 만점이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도 높습니다. 어. 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그 친구 갑자기 기억이 났네요. 되게 네. 제가 좋아했어서. 네. 대기만성형이네요, 진짜. 네. 7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전문직에 적합, 네. 교육, 의학학, 연구직, 토목, 음. 금속기계, 제조 등. 근데 전문직이라는 게 어쨌든 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일리는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야, 이 5, 6, 7, 4, 5, 6, 네. 7번이 굉장히 중요한 그 기초일주에 대한 별표 얘기였습니다. 4개네요. 네. 그러니까 전문직인데 이게 이제 이 전문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방금 지선 선생님이 말한 꾸준히 오랫동안 어떤 그 네. 추구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네. 네. 그것이 전문직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확실한 경계가 있는 것. 네. 이 기토의 특성이거든요. 네. 내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일의 내 영역. 범위, 내 영역. 이게 뭐냐? 그래서 똑 떨어져야 그래서 되는구나. 예. 교사 중에 기초일주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딱 그래서 국어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다 분야가 그리고 확실하죠. 3학년 3반 담임 선생이 3학년 5반에 개입하지는 않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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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년 5반에 뭐 잘못하다 걸리면 3학년 5반 담임한테 넘기지. 네. 네. 너 일로 와봐 이 새끼야. 막 이래가지고 너 왜 그랬어? 뭐 네. 많이 당해보셨네요. 죽을래 이 새끼야. 그러면 저 3학년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선생님. 네. 요새는 그렇게 안 해. 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너무 학교의 인간미가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예. 초등학교도. 예. 야만의 시대에 다니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이것이 전달되는 그런 소통하는 시대가 저는 좋았다고 납니다. 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전문직에. 예, 그래서 교육직에 기초일주가 많다 이런 얘기. 그럼 초등학교 교사 중에는 잘 없나? 초등학교 교사. 아니요, 초등교사야말로 네. 진짜 기축이죠. 모든 모든 과목을 가르치지만 그건 진짜 정말 한 명이 한 반을 완전히 딱 그 경계를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러게요. 경계가 확실하네요. 딴 반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네요. 네. 8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영감이 발달하여 종교, 활인업, 무속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도 많다. 네, 또 그렇습니다. 요거 맞습니다. 네. 오늘 장난 아닙니다. 이것도 축토의 성격이 강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네, 네. 제가 가끔 이제 가는 저 지리산에 네. 그 돛 닦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지지가 다 축토인데 기토일주예요. 그러니까 4개가 다 축토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런 그 종교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그 대단한 그런 영역을 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아까 간목일주 그 여성분의 남편분의 말이 맞나라는 생각이 다시. 예. 아닙니다. 예. 뭔 소리야? 예. 축토. 그러면 저희 강의나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이 축토를 가지신 분들이 꽤 있으실 수도 있겠네요. 뭔가 이렇게 영감이 있으시니까. 이제 화계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축토라는 그 자체가 네. 언 땅에서 어쨌든 생명을 일구는 의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활인 같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군요. 9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정신적으로 취약, 우울증 혹은 과대망상을 조심해야 한다. 또한 위장병, 여성의 경우 자궁 질환을 조심할 것. 이게 계속 참아서 그런가요? 아니요, 토가 문제가 됐을 때 벌어지는 대표적인 현상들이 저런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토라는 게 원래 비장, 위장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데 네. 보통 비장, 위장에 병이 오는 거는 생각을 너무 깊게 하거나 그랬을 때 많이 오거든요. 네. 뇌와 네. 연결돼서.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픈 거, 아, 땅에 대한 생각, 그 놈이 어떻게 샀을까 이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죠.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배가 아픈 거죠. 아, 이게 결국에는 정신적으로 취약해지니까 또 네. 위장병이나 뭐 그렇죠. 자궁질환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이 그래서 되는 거군요. 보통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이제 뭔가 행위로서 이제 펼쳐가지 못하는 경우들에 굉장히 그 위장병들이 많아요. 갇혀 있을 때. 예, 그 말이라도 풀어내고 또 행동으로라도 풀어내고 이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생각이 머릿속으로 계속 갇히면 네. 배가 아픈 거죠, 그냥. 그렇군요. 네. 선생님, 거꾸로 말하면 다른 사람 시선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건가요? 기출일주는? 그런 거 같진 않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냥. 그렇죠. 좀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영감이 발달했다는 얘기는 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신경이 가지가 못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영감이 발달했다는 얘기는 또한 그 동전의 뒷면에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영감 같은 거는 별로 안 발달해야 사람이 무던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이제 영감이 발달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예민하다는 얘기고 그 예민한 어떤 더듬이가 만약에 고장이 나는 순간에는 네. 바로 이제 정신적인 이제 문제, 네. 우울증이나 망상 이런 것들로 바로 가기 이제 그야말로 지옥에 이제 그 급행을 잘 타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10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남성의 경우 의처증을 조심해야 한다. 얘기가 나오네요. 네. 여성의 경우 배우자와 갈등이 잦아 순종적인 상대를 만나는 것이 좋다. 네, 이것도 대단히 맞는 얘기 같습니다. 뭐 기축은 확실해서 그런지 풍문들이 다 네. 확실하네요. 이것도 이제 좀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이제 풍문들도 어느 정도 좀 타당성들이 높은 것들로 네.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마지막 유명인 이게 재밌어요. 이게 재밌어. 이야, 근데 재밌네요, 진짜. 양대 산맥이네. 프로이트, 네. 칼융. 네. 그러니까 이 서양 심리학의 두 대가가 다 기축일주예요. 약간 소름 돋았어요. 소리 확 돋죠. 그러니까 제가 기축을 설명할 때마다 들은 게 두 사람 얘기예요. 네. 생각의 깊이가 차원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네. 인간계 분들이 아니신데. 네, 네. 네. 그러니까 칼 막스는 무진이잖아요. 무토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이제 이 인간의 문제를 그러게요. 싸그리 그냥 세계의 관점에 사회의 관점에서 풀려고 했다면 네. 프로이트하고 칼융은 인간의 속에 개인의 한 명 한 명 그렇죠. 개인의 내면 속에서의 그 우주를 끄집어내려고 했죠. 파고. 그게 이제 이 무토와 기토의 차이를 딱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네요. 역시 네, 그런 맞아요. 점에서 이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무토다. 네.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양세형, 예. 이세돌, 예. 권상우, 박혜진, 한채영, 이한이, 그리고 방탄소년단 슈가. 요즘에 또 방탄소년단 때문에 난리던데. 그렇죠. 네. 예, 10개월 사이에 빌보드 차트 1위 4개를 한. 그러니까요. 이번에 바로 1위 먹었어요. 엄청 나오던데요. 예, 뭐 이거는 뭐 그룹으로서는 50년 만에 네. 옛날 마이클 잭슨이 어릴 때 속했던 잭슨 5 이후로 처음인 기록입니다. 네. 저는 이제 방탄소년단 얼굴 좀 약간 익혔는데. 저는 예전역에 다 익혔는데. 근데 엄청 매력적이더라고요. 저도 네. 아내 때문에 알았는데. 예. 뮤직비디오가 그렇게 철학적이라고. 네. 또 이야기를 세려고 하니까 다시 돌아와서. 네. 그 기축일주에는 질문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곤마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닉네임도 곤마네요. 네. 그러게요. 네. 이세돌, 박정상, 네. 백홍석, 네. 오유진 등 기축일주 중 유명 프로 바둑 기사가 많더군요. 네. 또한 팔인러, 예. 김채영,
터자시 등은 기축월주입니다. 이분들이 아. 누구죠? 중국 다 중국 바둑 바둑 기사 네. 다 바둑인가요? 네. 혹시 기축과 바둑 무슨 관계가 있나요? 있죠. 일단 영감이 발달해야 됐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게 제일 중요한 4번 의심이 많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잘하겠다. 이 프로 기사라고 하는 것은 바둑이 생업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들은 훌륭한 바둑을 두는 사람이 아니고 이기던 바둑을 둬야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프로 기사 정도가 되면은 사실은 거의 기술적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결국 이제 승부욕, 네. 그다음에 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야말로 조심성이거든요.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축일주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네.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돌다리도 예. 두드려보고 건너지 마라. 예. 약간 근데 그런 느낌인데요. 저기 뭐 박정상 프로나 뭐 이세돌 프로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그냥 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 탑이면 전 세계 그냥 탑인 그쵸. 거거든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이세돌 같은 바둑 기사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네. 근데 정말 바둑 기풍을 봐도요. 네.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 음. 한번 자기가 확신을 가지면 예. 그냥 저돌적이에요. 끝장을 봅니다, 그냥.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백홍석 네. 구단도 그런 스타일인데요. 네, 네, 네. 요즘 백홍석 구단도 최근에 성적이 아주 좋았죠. 네, 하여튼 기축일주는 이름으로 봐서 무토에 비해서는 훨씬 더 바둑 프로 기사에 적합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그렇군요. 이게 뭐 괜히 나온 결과가 아닐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네. 네, 저희가 그 기축일주 풍문 얘기하면서 지장간 얘기가 많이 안 나와서 살짝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수 편제, 네. 신금 식신, 네. 그리고 기토 비견 네. 이렇게 네.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장간이 이제 식신생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지장간의 식신생제가 되면 네. 그 겉으로 그게 드러나진 않아도 그 생각이 바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비견이라는 건 어쨌든 자기 자신의 힘이잖아요. 네. 그래서 철주를 이렇게 딱 내리고 있는 의미가 있어서 고집도 강하고요. 네. 예. 생각이 많은데 바쁘게 하고 고집도 세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과격하게 막 드러내서 막 빠릿빠릿한 느낌이 있는 건 아닌데 네. 그 신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 지장간에 신금을 가지고 있으면 네. 내면적으로 엄청 꼼꼼하고요. 섬세하고 굉장히 예리하고 이런 것들을 안쪽으로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기축 같은 걸 보고 이제 그 신살로는 재고기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기에 이렇게 식상성제에 해당하는 글자들을 네. 둔 경우들인데요. 네. 네. 이들이 아무래도 알뜰살뜰하게 모아서 그 큰 재물을 구축하는 힘들이 강하다. 네, 네.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기축일주는 기억하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바둑 기사만 딱 떠올려도 아니 그 전에 프로이트와 칼융을 네. 떠올리는 게 있어요. 아, 그러게요. 거기가 있었네요. 두 명이서 끝장나네요 그냥. 네. 지나가면 까먹습니다. 네. 네, 확실하게 기축일주에 대해서 저희가 좀 느낄 수 있지 않았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저희가 네. 연애 공략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공소 프리패스 수강권 이름하야 슈퍼패스. 슈퍼패스라고요? 네. 설마 가격은 반으로 낮추고 수강 기간 1년으로 늘어난다는 그 슈퍼패스라고요? 죽지 야 잘한다 너 광고 진짜. 죽지 않았다 너. 네, 말씀드린 대로 수강료는 반으로 낮추고 수강 기간은 1년으로 늘렸다고 하고요. 네. 기존의 명리 강의만 수강이 가능했는데 슈퍼패스는 철공소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강의, 네. 네. 강원 선생님 막 되게 리즈 시절 강의까지. 네. 네. 아니 그러면 강원 쌤 예전에 했던 와인 야부레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너 지금 대본 네. 보고 물어보는 거지? 아 좀 그런 거 말하지 마. 그냥 이렇게 티카타카 해. 왜 이렇게 양심적이야? 그럼 나머지도 다 읽어주시죠. 풍수, 와인, 동의보감 여기에 강원 선생님 과거 진행하셨던 전반순과 와인 야부리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회원가입 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 할인 쿠폰까지 드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철공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네.
네. 철공소 홈페이지에 할인 쿠폰을 준다고 하고요. 되게 좋은 수강권이 생겼다니까 구경 한번 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남성 기축일주부터 공약해 주시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기축일주 남성분한테 전화 받았다고. 네네. 그래서 공약하지 않는 쪽으로 하시면 좋겠는데, 예, 뭐 근데 이제 그 기축일주의 남성분들을 공략할 때는 네. 좀 그런 느낌을 많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손바닥 안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그분의 얘기- 손바닥 안에서 놀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을 자꾸 주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뭔가 그 원래 그 지장간의 개수가 네. 그 기토일주의 어떤 여성이잖아요. 근데 그게 편재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꾸 흘러가고 싶은데 음. 기축은 자꾸 그 개수를 잡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손아귀에 있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자꾸 주는 방법들 있잖아요. 예, 결국에는 좀 잘못을 해도 기축일주 그 남성분도 그 누님이 하도 활동적이니까 계속 그거 가지고 이제 다툼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또 이렇게 품고 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결국에 집으로 돌아오거나 뭐 이러면 자기가 좀 승리했다라는 그 쟁취감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기축일주가 인내심도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약간 뛰어봤자 벼룩, 뭐 부처님 손바닥 안,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의심할 건덕지를 주지 마라. 아니요, 주되. 네. 주되 결국엔 난 네 거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되게 고난도 기술이에요. 고난도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쉽지 않다. 네. 강프로님? 근데 사실은 이제 기축일주 남성의 여성이나 여기는 남녀 고품보다는 비슷한 면이 굉장히 더 많은 일주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명확한 어떤 그 사람의 운동장, 그 사람의 영역에 대한 먼저 그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네. 그리고 어떤 분야에 자기의 그 삶의 영역을 갖고 있는가?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네. 공략을 한다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크게 상처 입을 수도 있고 네. 그냥 안 좋게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친놈 아니야 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본인이요? 공약을 하다가?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수기 PD가 그런 말 했잖아요. 돌다리도 3번 두들겨 보고 건너지 않는다. 이게 기축일주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이 바둑 한때 70년대를 풍미했던 대만 출신의 린 하이펑이라는 그 네. 기사가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의 별명이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을 아니 처음으로 왜 가져고. 두드려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신중하다는 거죠. 네네. 그 사람을 꺾고 세계 최강자가 된 인물이 우리 한국의 조치훈 구단입니다. 네. 다 이 같은 과들인데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공통점은 누구에게 어떤 기사들한테 고전했냐면 굉장히 화려한 기술을 구사하는 사카다나 다케미야 같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강했어요. 이른바 막 칼을 멋있게 쓰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강했는데 뭐 가토 기요마사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강했는데 네. 의외로 고바야시 사토루 이런 기사들한테 굉장히 약했어요. 네. 어떤 쪽인가요? 이 고바야시 기사는 뭐냐면 네. 글자 그대로 철저하게 그냥 자기 길만 가는 아주 이렇게 프로로서의 좀 약간 그 가오도 없이 오로지 실리만 추구하는 그런 완전히 go my own way 이런 이런 사람한테는 의외로 비틀거렸거든요. 그래서 의심할 건덕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기초일제 남녀들을 공략할 때는 이 사람의 주관심사가 어디인가, 이 사람의 경기장은 어디인가라는 이게 사실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무토랑 달리 기토는 영역이 굉장히 좁습니다. 이 사람의 호오,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선이 굉장히 생각보다 조금만 친해지고 나면 보인다라는 거죠. 네. 그걸 알고 철저하게 자기 일관성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일관성. 처음에는 맞지 않으면 싸우겠지만 이게 일관성을 가지게 되면
네. 그냥 또 키토는 네. 그것을 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질서니까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면 네. 저 사람은 이런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었잖아. 그럼 이제 네. 이때부터는 또 이제 의심과 괴롭힘이 시작될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을 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아, 이거 어렵다. 손바닥 안에서 경계선을 좀 왔다 갔다 해야. 일단 경계선을 네. 어디쯤에 있는지 파악하고 네. 그 네. 안에서. 네. 네. 하긴 바둑판 안에서만 놀아야 되겠네요. 네. 네.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바둑 밖에 바둑알을 두면 안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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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할 수 있는 수 안에서 놀아야 된다. 네. 네, 뭐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여성 기축일주 또 공략해 볼까요? 근데 여성은 비슷하긴 하지만 네. 좀 다른 게 그 여성의 기축일주들이 그 남자 보는 눈이 좀 대체로 높아요. 그러니까 눈이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문제는 굉장히 정점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아. 좀 뭐라 그럴까요? 떨어질 일만 남은 사람들을 자꾸 선택하는 경향과 버릇이 있더라고요. 눈이 높다 보니. 예. 네. 그래서 그 인연을 맺고 나서 이제 후회하는 경우들이 기축일주 여성분들이 많은데 네. 그게 이제 그 기토가 자꾸 이제 간목을 취하려고 하는 습성 때문에 네. 아. 이제 간목은 원래 좀 이렇게 좀 완성형이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자기 그릇에 맞지 않는 대상을 선택해서 나중에 좀 후회하는 경우들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나 눈을 잠깐. 예. 그럼 내가 성공에 있어야 되는 거네? 내가 공략을 하려면?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네, 네. 빠빠빠빠. 기축일주 여성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눈이 높은 게 아니라 코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콧대? 네. 그래서 의외로 기축일주 여성분들은 좀 약간 하는 이런 느낌이 굉장히 있어요. 뭐죠? 그래서 뭐죠? 저 사람은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 남자한테 관심 없나 봐. 남자한테 관심이 없나 봐. 약간 그래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저 사람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나 보구나. 날 좀 그런 느낌을 받아 보셨군요. 모든 걸 남의 경험에 맞추지 마. 아니 선생님 지금 약간 진지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선생님 약간 지금 측면을 이렇게 몸을 돌리시고 회상을 하면서 말씀하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 대부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나 보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기출기주는 모든 남성한테 자기 관심이 있어요. 네. 다만 코가 좀 높을 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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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우리 앞에서 그 풍문의 쌤이 다 말해줬지만 기출기주 여성을 공유할 때는 세 가지의 이 이준석식으로 표현하자면 비단 주머니가 필요합니다. 비단 주머니. 예. 하나는요 재정적 안정성이에요. 네, 네, 네. 이게 있잖아요. 일단 기축일주는 나가리입니다. 네. 예. 찬조 나가리. 뭐야? 재정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품격입니다. 강풍님 나가리. 좀 남자가 좀 품격이 있어야지. 네. 돈은 좀 덜 벌어와도 괜찮아. 가로 열고 안정적이기만 하다면. 네, 네. 근데 돈을 많이 벌어도 품격이 없다. 그러면 기축일주들은 글쎄,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복주머니가 있는데 절대 이 여성을 의심하면 안 돼요. 네. 이분은 자기가 의심이 많기 때문에 자기를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네. 역시 약간 내로남불. 근데 사실은 이 기출 여성분들은 또 이거는 이제 뭐 좀 다 어른이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섹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모든 일주가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주들도 많습니다. 오. 생각보다. 음. 네. 그러니까 을묘일주는 중요합니다. 세상 네. 세상 모든 사람이 너 같지 않다고.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은 이 기축일지 성분의 마음을 사실 제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3번에서 예. 이거 4번인데요, 지금. 4번이 아니라 하여튼 그게 그만큼 플러스 알파? 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4번이 아니고 본래 그렇기 때문에 네. 어설프게 의심하는 꼬라지를 부리다가는 네. 네. 이게 얻는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고요. 네. 의심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3번에 들어가는 거였군요. 예. 근데 정말 그대로 잘해준 것 같은데 만약에 잠자리에서 별로 반응이 시원찮으면요, 이건 좀 약간 나가리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 향후 행방을 알 수 있겠구나. 네. 이게 참 나가리의 변수가 너무 많은데요. 네. 근데 뭐 정리하자면 경제적으로도 네. 안정적이고. 좀 안정적이어야 되고 네. 품격이 있어야 되고 네. 의심을 하지 않아야 의심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네. 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음. 이 정도가 되겠네요. 네. 뭔가 되게 유교적이다. 네, 되게 쉽지 않지만 네. 네, 어쨌건 뭐 이렇게 공약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기축일주 풍문과 연애 공약법이었고요. 2개의 사연을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사연은 큐티클 님이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네. 여성분 사연이고요. 89년 1월 29일 사시생 네. 여성분이시고 무진년, 을축월, 기축일, 기사시. 이 터가 네. 네, 맞네요. 네. 지금 현재는 무직이신데요. 네. 어릴 때부터 심한 우울증을 앓으셨다고 합니다. 현재는 진로로 고민이 많다고 하시고요. 네. 원래 노무사 시험을 준비해 오셨는데 적성에 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네. 하십니다. 네. 그래서 상담을 받으셨는데 그곳에서 금융업 자격증 준비를 권유를 받았다고 하세요. 네, 좀 갈피를 잡기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근데 네. 그 노무사라는 직업이나 네. 아니면 뭐 금융업 쪽의 어떤 직업이나 네. 보통 좀 디테일하잖아요. 전문성이 있고. 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기축일주 일간들이 가지는 어떤 그런 특성상 저는 사실 2개가 다 좀 타당하리라고 보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원국에 이제 그 재가 없고 너무 비겁이 왕성해서 네. 아마 생각이 굉장히 너무 많으신 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력이 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그 내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명확하게 이제 펼쳐나갈 때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거든요. 네네. 강프로님? 네, 참 너무 극심강한 일주가 돼가지고요. 이 일주야말로 진짜 대기만성의 일주가 아닐까 싶네요. 제가 보기에는. 네.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에서 만약에 천간에 이렇게 신금 같은 것이 하나가 이렇게 투출했었으면 아주 크게 어려움 없이 초년을 끌고 갈 수 있었을 텐데 이 금 식상이 없다는 것이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금들이 다 이렇게 축토와 사화 안에 이렇게 암장이 돼 있고요. 재성 역시 개수가 암장이 돼 있죠. 네. 이런 경우는 이제 한번 발복의 단계로 들었으면 굉장히 엄청나게 폭발할 수 있는 그야말로 거의 뭐 기폭적 수준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좀 더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네. 사연 소개해 주시죠. 성향 주변에서 꼼꼼하다고 합니다. 아마 의심이 많아서 2중, 3중 체크를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3중얼이네요. 네. 바로 나오네요. 네. 사실 친구도 가족도 심지어 저도 믿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아서 복잡합니다. 아, 예. 네.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네,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 생각이 많은 날은 머리가 너무 아파 걷고 음. 뛰고 요가하고 몸을 많이 써서 생각을 정리합니다. 아, 야, 좋은 좋습니다. 방법인 것 같아요. 아, 예. 극심각 하시니까. 네, 네. 네. 속마음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음. 포커페이스도 잘해서 진절머리 나게 싫은 사람 앞에서도 웃으며 인사할 수 있고 편안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네. 배려심이 많은데 손해볼 정도로 배려하진 않습니다. 음. 소리에 예민합니다. 기타 배울 때 선생님이 귀가 예민한 게 타고난 것 같아 네. 하셨습니다. 네. 단점은 잠잘 때 소음이 있으면 아예 잘 수 없습니다. 어. 인간관계. 가족과 남자친구를 제외하고는 편제적 관계를 선호합니다. 네. 학교 때도 아는 친구들은 많았는데 단짝이라고 할 만한 친구는 없었습니다. 일지비견이라 동생과 사이 좋습니다. 무토인 엄마와 동생에게는 뭔가 손해보는 분인데 무토인 엄마. 뭔가 손해보는. 왜 찔리지? 네. 맞아요. 뭔가 손해보는 기분인데 계속 잘해줘야 됩니다. 예. 을목이 나빠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지만 어릴 적 일련의 사건들로 정서적 거리감이 있습니다. 네. 가족애가 강합니다. 네. 저를 상처 줄 수 있는 건 가족뿐이고 외부인은 아무리 상처를 준다 한들 속으로 지랄하네 네. 하고 잊어버립니다. 기토인 친구는 왠지 다가가기 어려웠고 일지에 유금이 있는 친구들은 제가 가만히 있어도 저와 친해지고 싶어 했습니다. 아, 여기 나왔네요. 네. 예. 내가 아까 금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예. 네. 취미. 부족한 화기운을 채우기 위해 유튜브, 영화 시청이 취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책 읽기나 산책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요가는 6년째 하고 있고 이제 취미라기보다 수련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외향. 10대 때 87kg까지 쪘는데 다이어트 후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를 때까지 뺀 적도 있는데 그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다시 찌웠습니다. 통뼈이고 상체 발달형이라 상대적으로 다리는 얇지만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잘 발달했습니다. 토가 많아 중저음의 목소리입니다. 외모는 여성스럽다, 이지적이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성스러운 옷은 오글거려 피하고 셔츠나 청바지, 슬랙스 같이 깔끔하게 입는 것을 좋아합니다. 과거 이력. 5세 계유년. 기억은 없지만 저를 정말 사랑했다던 이모부가 차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7살 을해년. 담임이 촌지를 주지 않는다며 폭행하고 반 아이들 앞에서 대놓고 창피를 주셨습니다. 8. 갑자대운.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은 최선을 다하셨고 경제적인 이유로 자주 싸우셨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저와 남동생은 방치된 채 성장했습니다. 부모님은 각자 나름의 문제가 있으셨고 집안에서 제일 약한 저에게 푸셨습니다. 자세히 적진 못하지만 12살 경진년부터 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 좋은 일, 모든 일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원래 글과 그림에 재능이 있어 상을 많이 탔는데 경진년 이후로는 글 한 줄 쓰기도 어려웠습니다. 네. 아마 이때부터 소아 우울증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도벽도 있었는데 다행히 1년 안에 끊었습니다. 네. 편제대운 때라 친구들과 재밌게 놀았고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부한 건 15 개미년인데 순전히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17살 을류년 이후로는 부모님이 빚을 다 갚으면서 경제적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18 개해대운 병술년. 공부를 안 했는데 모의고사 성적은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수능 망했습니다. 19 정해년. 재수학원에서 공부만 했습니다. 비견이 많아서인지 좋아하는 과목인 수학, 영어만 공부했습니다. 20 무자년. 서울권의 생명과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성적 맞춰 지원했습니다. 1학기는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좋았는데 2학기부터 우울증이 시작됩니다. 이 지독한 우울증과 시기장애는 이후 10년 이상 계속됩니다. 네. 21 기축년. 휴학 후 병원에 다니며 우울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 와중에 자살 시도를 합니다. 엄마는 살이 쪄서 우울한 줄 알고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약을 지어다 주는데 진짜 원인은 가정에 있는 걸 보지 못하는 게 답답했고 엄마에게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반년 후 상태가 호전되어 친구들과 유럽으로 여행을 갔는데 불화로 쫓기듯 귀국합니다. 이를 안타까워한 엄마가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는데 함께 공항을 가던 중 사중 추돌 사고가 났고 여행은 취소됩니다. 네. 22 경인년부터 23 신묘년. 복학했지만 글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알고 싶어 철학을 부전공으로 공부합니다. 네. 학교에 심리학과가 없었거든요. 이와 함께 2년간 카운셀링을 시작합니다. 또 친구 추천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4 임진년부터 25 계사년. 공부보다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또 부정적인 생각을 지우기 위해 아무 곳이나 무작정 3시간씩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다 상담 선생님의 추천으로 필리핀과 캐나다로 1년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부모님은 상담도 어학연수도 싫어하셨지만 어찌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자격증도 따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26 갑오년부터 27 을미년. 개해대운이 끝나가자 신기하게도 당분간 해외여행은 가지 않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요가도 이때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금의 남자친구를 교회에서 만납니다. 28 임술대운. 병신년 드디어 졸업합니다. 29 정유년 자격증을 따면서 취업 준비를 하지만 잘 안됐습니다. 30 무술년 교통사고로 남자친구와 한 달간 입원합니다.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문을 교체할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31 기해년 노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합니다. 1차는 합격, 2차는 불합격했습니다. 32 경자년 다시 도전하지만 이번에도 불합격합니다. 요즘은 요가하며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네, 질문까지 마저 들어보죠.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제가 노무사 시험과의 적합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이 논술 형식인데다 교수님이 채점하는 거라 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운을 이길 만큼 공부하자! 라고 다짐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재작년 유명한 선생님께 사주를 보러 갔었는데 지금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어렵다. 하반기에 운이 상승하나 시험을 보기에는 운이 약하다. 대신 금융업 자격증을 준비하면 합격할 수 있다. 고 하셨습니다. 현재 기신운을 통과하고 있어 제가 올바르게 판단할 능력이 부족할 것 같아 조언을 구합니다. 노무사 시험 한 해 더 준비해야 할까요? 이번에 준비하면 알바와 공부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아니면 금융업 자격증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 대운이 공부할 때가 아닌 건가요? 지금까지 꾸준히 한 거는 요가밖에 없는데 요가 강사를 해야 할까요? 사실 뭘 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네. 두 번째, 올해 술토 소운이 시작됩니다. 겁재운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연지 진토와 충하기도 하고 시지 시화와 원진이 되기도 하니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술토운에 우울증과 식이장애가 호전될 수 있을까요? 과거의 기억이 너무 괴롭게 계속 떠올라 기억을 지워주는 치료법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미토가 들어오는 월, 일마다 사명이 드는데 벌써 걱정됩니다. 네. 세 번째, 현재의 남자친구와 이민년 이후를 목표로 결혼하려는데 궁합이 괜찮을까요? 기후일주 특유의 까칠함이 매력적이고 정리정돈을 잘하고 깔끔합니다. 생활력이 강하고 긍정적이고 예의도 바릅니다. 신기하게도 마트나 거리에서 아이들이 남자친구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쳐다보는데 아이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명식에 있나요? 물론 남자친구도 아이들을 참 좋아합니다. 남자친구는 결혼하면 아이를 갖자고 하는데 저는 딩크족으로 살고 싶어 고민입니다. 직장은 중국 회사의 LCD 개발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CD 부문이 전망이 좋지 않아 원래 전공이었던 토목 쪽으로 눈을 돌려 직장과 토목기사 공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잔머리를 잘 굴리는 걸 보면 머리는 좋은데 끈기가 없는 것 같아 언제 자격증을 취득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의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계속 지금 사연에서 나왔던 얘기가 우울증이란 단어랑 교통사고입니다. 계속
이 교통사고가 이렇게 사연에 3번이 나온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계속 교통사고가 잦게 있기는 했었고요. 예, 아까 기축일주의 특징 얘기하면서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또 네네. 기축일주의 신설 중에 하나가 이제 곡각살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지가 이렇게 그 외상을 입는 네. 그것이 이제 가장 강한 일주가 기축일주다라는 것이 네. 이제 근데 이제 옛날에는 워낙 이제 사건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 뭐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차들이 워낙 잘 만드니까 네. 네. 사고가 나도 그렇게 크게 진짜 뭐 불구가 된다든가 뭐 이렇게 되기는 네네. 쉽지가 않죠. 네. 네. 그래서 제가 흔한 아까는 언급을 하지는 않았는데 네네. 이분은 지금 설명하시는 게 거의 기축일주의 모든 걸 뭐 네. 네.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저희 응답을 좀 해볼까요? 네네. 마지막에 요가 강사를 해야 되는지까지 물어보셨는데 좀 갈피를 못 잡고 근데 이제 그 계시니까. 전에 이분은 자신의 용신이 사화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전황으로 좀 인식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전황은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니고 그냥 신강한 명식이다. 네. 네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기축일주에서 축월인데요. 네. 네. 이미 축월은 토이긴 하지만 네. 토이긴 하지만 이제 이것을 과연 완벽한 토라고 볼 수 있을까? 네. 라는 점이 있고 네. 아직까지 을목이 죽지 않았다, 편관이 죽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싶어요. 네. 왜냐면 을목은 또 진토에 지금 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요. 네. 또 축토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을목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형태니까 네. 편관이 이렇게 월간에 투출을 했는데 이것은 전환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신강한 명식이고 네. 용신은 수가됨이 마땅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수가됨이 마땅하고요. 네. 근데 사실은 수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희신은 금입니다. 금. 네. 네. 금이 굉장히 중요한 명식이라고 보이지는데 네. 근데 왜 초년은 이렇게 수로 흐르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라고 이제 질문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일단 이 8대운, 18대운, 28대운을 보면요. 네. 이 용신인 수대운이 별로 아름답지가 못하게 설정돼 있어요. 네. 네. 가령 이제 갑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수가 간목에 일종의 심하게 설계되는 양상이고 개해가 좀 좋아야 되는데 이 개수는 또 무게합화되어서 기반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8 임술대운은 이거는 또 완전히 이제 절각이 된 형태, 술토가 완전히 임수를 이제 목을 조는 형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이 사주는 기축일주의 특성도 그러하지만 이 사주야말로 저는 전형적인 대기만성형이라고 보는 것이 네. 저는 이것이 이제 드디어 신금이 들어오는 이 38과 48 신금 경신에서 네. 굉장히 빛을 발할 수 있는 저는 사주가 될 것이다라고 네. 저는 보고 싶은 거죠. 네. 지금 임술 대운 중에 술토 소운 쪽에 있으실 네.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나이상으로 이제 그렇게 가고 있죠. 네. 그럼 3848 대운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쪽으로 이렇게 갈피를 잡아야 될까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또 이 고림용신의 형태를 보면 사화가 고림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금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금만 있어주면 이 사화는 정말 빛나는 것이 되고 됐을 텐데 이 금이 없어서 이제 이 사화가 거의 이제 기토 아래서 습토인 기토 아래서 이렇게 빛이 꺼진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 정인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의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자격증, 도장 뭐 이제 이런 네. 것인데 네네. 이것이 이제 좀 비슷한데 저는 이분이 본래 이제 이 화는 어찌 보면은 이제 구신이 돼야 되는 형태이지만 이분은 또 사화 구신이 또 고립이 됐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이 사화도 또 한편으로는 건강용신, 고립용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분이 이렇게
요가를 오랫동안 한 것이 네. 저 본능적으로 요가가 이제 인성에 끌어올리고 이제 구현하는 힘이므로 이제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참 잘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네. 음, 그래서 일단 용의신의 문제를 이렇게 좀 정리를 일단 하고 난 뒤에 이제 이 질문에 네. 질문을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분이 이제 전 노무사를 지금 선택을 했는데 네. 네. 선택을 해서 시험을 이제 두 번, 한 번은 이제 1차는 붙었고 이제 2차를 떨어졌다. 네. 그러고 뭔가 논술 위주의 시험이 자신한테는 좀 뭔가 불리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공부한 시간도 나쁘지 않은 시험 친 시간도 나쁘지 않아요. 예, 나쁘지 않기는 한데 저는 지금 올해가 신축이고 내년이 이민 이 재관이 들어오는 이민년에 네. 저는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 유명한 데 가셨다는데 음. 좀 사뭇 다르네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아마 뭐 금융업 자격증이란 것도 있나요? 아마 이제 이 재성대운이니까 그렇게 정제대운이니까 그렇게 말한 것인가 본데 네. 네. 이 임수는 힘이 없어서 이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노무사라는 관계에는 노무사라는 것은 제가 요즘 이제 어쩔 수 없이 큰 대조직 안에 있기 때문에 늘 노무사와 만나게 되는데요. 네네. 아 정말 참 이제 노무사라는 직업이 없었으면 난 너무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예, 합니다. 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막 그 문재인 정부의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너무 급속하게 하다 보니 직장 네네. 내에 많은 노동 문제가 발생해서요. 네, 네. 변호사보다는 노무사를 보는 시간이 더 많은. 네. 근데 저는 앞으로 노무사라는 집 자체가 굉장히 비전이 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분의 명식과 용의신을 따져볼 때 노무사는 지금은 너무 훌륭하게 잘 맞습니다. 아, 근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분은 의심이 많고. 이분은 뭘 얻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네. 이 기축일주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정도로 떨어져 뭐 한두 번 떨어져도 근데 노무사 시험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쉽게 네. 뭐 한 1, 2년 공부해서 될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 2년 정도 더 공부한다는 마음 가지고 네. 아, 네네. 그러니까 남들의 1, 2년 안에 만약 이루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2, 4년, 3, 4년 안에 이루나 보다 이런 마음을 네. 가지고 네.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술토가 이제 좀 힘든 소운이긴 하지만 네. 이런 시험 같은 결과물은 대운보다는 세운이 더 중요합니다. 네. 네네. 그래서 지금 또 의심병이 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논술 이게 논술 형식이어서 나한테 안 맞다 그건요. 그건 틀린 얘기고 네. 본인이 답을 다 알아요. 이분은 네. 운을 이길 만큼 공부하면 됩니다. 네. 근데 네. 운을 좋은 아직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운을 이길 만큼 아. 공부가 아직 안 된 거지. 네. 네, 네. 우리가 제가 이제 뭐 가끔 이제 요즘에 이제 입시 관련된 네. 이제 막 이렇게 상담을 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거를 저 서울대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서울대에 지원하는 애들 사주를 다 가져와 봐라. 그럼 내가 네. 어차피 정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는 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육상 경기로 따지면 100m를 뛸 때 우리가 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 그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 커트라인이 안 되는 사람이 그 내가 100m 경기에 나가서 우승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아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커트라인이 이제 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진인사 대천명이다. 음. 일단 나가라 그건 무조건. 네. 1등을 하면 좋겠지만 그 실력을 가지고 뭔가를 실행하지 않는 거는 너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저는 공부에 저는 이분이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아, 기초기술자가 그럴 리가 예,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깊게 파고들고 그런 재능이 네. 있는데 네. 그 풍문 시간에 얘기했듯이 네. 좀 생각이 많고 느려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뭐 딱 한두 번 했는데 안 됐다 그래서 내가 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판단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했던 거 그냥 파시는 게 좋은데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이 이제 이민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밑에 이제 연운들이 이민, 개묘, 갑진, 을사 이렇게 그 수목운으로 흘러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걸 그냥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하세요. 하시고요. 하시면 하셔야 됩니다. 근데 네. 이제 조건이 있는데 요가는 꾸준히 계속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성도 네. 살려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뭐 교회 활동도 하시고 있으니까. 네, 교회도 뭐 그것도 좋습니다. 예, 교회. 아주 네. 좋습니다. 예, 네. 교회도 열심히 나가시고요. 네. 요가도 하시고요. 네. 지금 아무래도 그 진로 쪽으로 이렇게 갈피를 못 잡는 상태셔서 그런지 두 번째 질문이 이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없게 네. 명리학을 공부하셔서 그런지 이제 네. 술토 소운에 대해서 이 네. 겁재운에 무슨 일이 있을지 네. 예, 걱정을 또 하고 네. 계시거든요. 사실 이제 급제운에서 이제 주로 많이 일어나는 일은 이제 네. 경쟁, 네. 경쟁, 갈등, 투쟁, 그리고 이제 또 혹은 일상적으로는 번잡함, 네. 복잡함, 그리고 이제 또 궁급쟁제임으로 재물의 손실, 네. 혹은 이제 허황된 꿈, 막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아무래도 그 기신운이니까요. 네. 크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세운이 좋게 방금 잘 네. 설명하셨듯이 지선 선생이 세운이 잘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때 경쟁의 힘을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지금 악셀을 밟을까 브레이크를 밟을까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악셀을 그냥 질끈 감고 그냥 나가는 네. 겁니다. 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술토는 조토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렇게 멈추는 순간 이 조토는 그나마 미약한 지장간의 수들을 전부 다 말려버리기 때문에 네. 사실 굉장히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식이장애도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경쟁이라는 건 사람을 굉장히 긴장시키는 거잖아요. 몸과 네. 정신을. 그리고 푹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활성화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경쟁을 네. 하기 위해서는, 싸우기 위해서는. 네. 오히려 이것을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로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우울증이나 식이장애 이런 부분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저는 될 거라고 보고, 또 이분이 신강하잖아요. 신강하기 네. 때문에 신장한 사람은 참 그 힘을 끄집어내기가 힘들지만, 신강한 사람은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마음을 먹으면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네. 의심하지 않고 마음을 먹으면 네. 이 그 자기에게 부정적인 힘을 오히려 자기 편으로 끌어다가 쓸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이 신강의 장점인데요. 축술 및 사명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런 건 지금 걱정이 되게 많아 보이세요. 이런 거 그거 다 따지면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숨도 쉬면 안 돼, 숨도 쉬면. 그 걱정이 팔자죠, 뭐. 특히나 지금 용인신을 잘못 알고 계셨기 때문에 더 이것저것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보통 우리가 뭐 이제 용신 만능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용신운이 왔는데 그럼 대박치고 다 좋아야 된다. 다들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아요. 저희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것을 적절히 활용하지 않으면 네. 그런 어떤 용신의 운에서 배신. 예, 네. 그런 배신도 당하고 거꾸로 이제 내가 그런 식의 게을러지거나 다양한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오는 무력감이나 좌절감 같은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거를 줬는데도 그걸 써먹지 못하면 나중에 결국 후회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분이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 원래 기축일주들이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인들도 많고 그런데 그 생각이 좀 현실화되지 않았을 때 음. 이제 우울증뿐만 아니라 반드시 위장 쪽에 문제가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그 생각을 그때그때 그냥 실천하는 게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식신 대운이 오거나 네. 이럴 때는 아마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네네. 임술 대운까지는 좀 해결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걸 오행적으로 설명하면 토가 강해지고 수가 마르게 되면 당연히 네. 토 가다가 되면 토는 소화니까 섭식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고 네, 네, 수가 마르니까 정신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죠. 네, 네, 여기서 네. 언제나 세트로 가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우리 이제 인체 구조도 기분이 우울하고 나쁘면 소화가 안 돼요. 네, 저 제가 지금 소화가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예, 잘 먹고 잘 싸는데 기분이 우울한 사람 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예, 반대로도.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제 큐티클님 같은 경우는 네. 자, 토 기운이 과다해졌어요. 술토가 왔으니까. 그러면 이 술토를 이제 소비해야죠, 소비. 태워서 네. 없애야죠. 네, 그래서 이 태워서 없애는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어떤 그 얘기 나왔는데요. 사실 많이 걷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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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단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earthing, 네, 예, 이렇게 이 땅과의 접지, 네, 네.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 땅을 가까이 하는 거죠. 땅의 기운을. 그래서 그 속에 자기의 기운을 흘려내 보내는 겁니다. 열심히. 네. 네, 그리고 수의 기운을 강화해야 되겠죠. 수의 네. 기운을 강화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잠을 잘 자야 되는데 네, 이분이 네, 또 잠을 또 아주 네, 조금만 손만 있어도 잘 못 잔다고 돼 네. 있어요. 그런 것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잠을 못 자면요, 이제 이 문제는 다 연쇄적으로 모든 것이 지금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무조건 밤에는 잠을 푹 자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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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잠 못 잔다 그러면 뭐 귀를 막고 자시든지 아니면 수많은 수면 어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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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을 활용하시든지. 네, 근데 사실 무엇보다 좋은 것은요, 밤에 잠을 잘 잘 수밖에 없게 자기 몸을 피곤하게 만들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 오늘 밤에 잠을 잘 못 잤다 그러면요 내일 밤이 되기 전까지 잠을 안 자는 겁니다. 네. 예. 그럼요 몇 인간은요 주째 계속 강조해 예, 주시는데. 피곤해서 그냥 잘 자게 돼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근데 아주 악질적인 뭐 불면증 정도가 아니면요 네. 제가 상담하면서 그냥 이 간단한 방식으로 많은 불면증들을 쉽게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면증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이 그러면 평생 잠을 안 잘까요? 아니죠.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 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또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낮에 안 자면 돼요. 네. 예. 그냥 9시 반이 될 때까지 안 자고 끝까지 막 바늘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버티는 겁니다. 네. 예. 과학적인. 예. 과학적이. 예. 아니 그게 필요해요. 그러면 결국은 자게 돼 있습니다.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딱 이 자신을 이제 규칙화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이분한테는 그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 남자친구가 경자월의 계유일주의 개축입니다. 네. 굉장히 훌륭해요. 예, 금수가 아주 왕성하죠. 금수가 아주 왕성하고 금의 기운이 사기를 통했습니다. 네. 이른바 사주일기의 그 형식인데요. 비록 좀 약간 이렇게 눈을 슬기는 대목이 가끔 보이긴 하지만, 네. 너무너무 좋은, 이분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저런 명식이라 보고, 네. 이분하고 같이 자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빨리 결혼해야 되겠네요. 아니, 뭐 꼭 결혼해요. 뭐 결혼 안 하고도 자도 돼요. 뭐, 나이가 몇 살인데, 뭐, 중딩도 아닌데. 그래서 뭐 아이 문제는 좀 이따가 생각하시고. 네. 그래서 뭐 저는 이분이 이제 자꾸 미리 끌어와서 고민하는 버릇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쵸. 그 이제 다 의심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네네. 근데 뭐 남자분 사주는 금수로 왕성하니까 네. 이보다 더 좋은 궁합이 있을까 싶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괜찮다. 네. 좋은 인연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저기 처음에 이제 그 강프로님께서 용신을 다시 네. 정리해 주시고는 그냥 명식을 보면 그냥 이거는 네. 예, 쉽게 만날 수 있는 네. 쉽게 찾을 수 있는 인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막 들긴 네,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남자분도 조금 이 청년은 좀 정유 병신이 그렇게 아름답게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네, 네, 네. 이분도 좀 약간 이제 47 이제 이 을미대운부터 이렇게 네, 네. 쭉 풀리게 되는 사주라서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기축일주 분이시니까. 네, 네. 참아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추가 질문이 있네요. 네, 내친 김에 추가 질문까지 응답을 하고 가겠습니다. 정원이 딸린 집을 갖는 게 꿈입니다. 어릴 적부터 층간소음과 벽간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네. 최소한 10억 이상은 벌어야 이러한 집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저의 용신이자 부족한 화기운을 보충하기 위해 화기운이 강한 곳에서 살아야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현재는 잠실에서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이렇게 화에 대한 얘기를 강조를 자꾸 하시는 게 아무래도 뭐 용신법상 뭐 전왕이나 아니면 그 조우의 관념에서 네. 그 화를 용신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진 않고요. 네. 그러면 뭐 화기운이 강한 곳에서 살아야 되는가 저는 이것도 타당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정원이 딸려 있다 그러면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 꽃들이 피면 네. 나무에 꽃들이 피면 그게 화기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원을 가꾸는 게 뭐 저는 죽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정원이 딸린 집을 갖는 게 꿈이고 10억 이상이다. 10억 이상 있으면 굳이 노후와 말년에 막 노동을 해가면서 뭐 정원을 딸린 집을 해야 될까 저는 그건 약간 의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층간소음과 벽간소음 때문이라면 독채를 원하시는 것 같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기토라는 것 자체가 정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특히 또 기축은 그런 이 단독주택 자기들만의 공간을 원하는 것이 맞아요. 네. 저는 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요. 네. 그리고 뭐 정원도 뭐 어차피 뭐 저도 그렇게 썩 뭐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 네. 뭐 기축이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보는 게 그렇게 그쵸. 본인이 갖고 싶으면 되고요. 난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근데 10억 이상 안 벌어도 됩니다. 제가 이쪽 부분은 또 제가 부동산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오히려 이분한테는 이제 만약에 우리 계유일주 남친하고 같이 산다면 네. 조금 이제 좀 얘기가 다른데 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목기운이 두 분이서 산다면 목기운이 강한 집에서 사는 것을 저는 네. 권해드리고 싶고 네. 땅에서 근데 이분은 저는 금기운이 강한 집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네. 근데 10억씩 안 듭니다. 뭐
뭐 타운하우스 같은 아주 비싼 그 단독주택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라면요. 네. 네. 어차피 서울 시내에서는 이런 정원이 딸린 집에서 살기는 힘들므로 그건 20억 이상 벌어야 돼. 예, 20억 갖고 택도 없고요. 예, 택도 없고요. 한 서울에서 뭐 1시간 이내 거리에 있는 반경 한 네. 60km 이내 거리에 있는 경기도에 요즘 굉장히 많은 이제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단독주택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고 네네. 뭐 저희는 용인이나 뭐 가평, 네. 양평 네, 이런데 네, 네. 특히 이제 네. 양평 같은 경우는 이제 목기운이 강한 곳이고요. 이런 데는 아주 싸게는 한 4억 언저리에서도 충분히 집을 구할 수 있고 네. 뭐 한 4억에서 한 아주 넉넉하게 6억 정도면은 아마 원하시는 그런 충분히 집은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또 요즘 매물이 많아요, 단독주택이.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네. 공급 과잉이어서 그래요. 이게 부동산 경기가 치솟으면서 빨리 이걸 네. 빼가지고 도심지에 아파트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의외로 굉장히 괜찮은 집인데 의외로 싼 전세를 굉장히 싸게 나온다든가 뭐 이런 네네.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많은 금융적인 또 혜택과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뭐 황당한 꿈은 절대 아닙니다. 예. 네. 네. 굉장히 디테일한 조언이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네. 지금 네. 왕년의 부동산 큰손이라고 불린 강원생님께서 지금은 집도 절도 없는 쫄딱망한 네, 새살이를 하고 계신 강프로님의 답변이었고요. 네, 뭐 노무사 시험 잘 준비하시면 결혼도 좋다고 하고 소운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특히나 우울증이랑 식이장애도 좀 호전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시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래 걱정을 끌고 와서 의심을 하시는 거를 네. 하지 않으시면 훨씬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요가도 계속 하셔야 된다고 하시고요. 네. 화이팅을 외쳐드리고요.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제발 잠 좀 줘줘. 이렇게 쉽고 편하게 잠들 수 있다니 좋다. 죽겠다. 자도 왜 이렇게 피곤해? 수면은 양보다 질이라는 걸 아직도 모른단 말이야? 소리를 틀어놓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균형 잡힌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한 메디테이션. 결제 없이 무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데 월 5,500원에 면역 수련, 연꽃 수련, 피라미드 연상 수련, 클래식 수련 뭐가 이렇게 많아?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함을 검색하세요. 잠 안 올 땐 함 메디테이션. 양념치킨? 이 시간에 양념치킨. 먹고 싶다. 네, 닉네임이 양념치킨님이신데요. 진짜 이 시간에 양념치킨은 좀 힘드네요. 양력 85년 6월 19일 신시생 남성분이십니다. 네. 을축년 이모월 기축일 임신시고요. 지금은 여러 개의 약국을 운영하고 계시는 약사님이라고 하시고요. 네. 장인 어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십니다. 네. 그 외에 노후 준비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명식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뭐 5월 기토가 기축일주가 5월의 월령을 차지하고 네. 또 연지까지 축토임으로 이제 이 명식은 굉장히 심각한 명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재생관의 구조가 잘 짜여져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그 천간에 투출한 임수가 아주 좋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사주의 뭐 좋고 나쁨을 구별할 수는 없지만 네. 뭐 현 시대에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구조를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면과 네. 적절한 명예욕, 그다음에 상관생제하는 어떤 그 손재주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또 만약에 그런 약국 같은 거를 운영하신다면 이제 편인의 기운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시주가 상관성제되고 또 네. 천간이 연간과 월간이 또 재생관이 돼서 네, 네. 아주 뭐 구조가 뭐 네. 이게 그냥 교과서적이다. 네, 라고. 굉장히 탄탄한 구조인 네. 것 같습니다. 예. 사연 들어볼까요? 네. 성향 다정다감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상대방 말 들어주는 걸 잘합니다. 힘든 일을 겪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친구들을 만나 하소연하며 풉니다. 인간관계가 넓고 얕으며 동생보다는 형님들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네.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님, 누나, 부인 말 잘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태까지 그 모든 기토일주들의 그 일관된 얘기는 정말 가정적인 이 얘기는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가족이 안 나오는 예. 사연이 없네요. 예. 네. 나와바리죠, 나와바리. 네네.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기보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면 마음이 편해지므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은 싫어합니다. 네. 휴식을 취하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잠을 푹 자고 일어났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네. 지금 당장 여기서 행복하기란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느긋한 성격이고요. 말도 느립니다. 빨리 돈을 벌고 은퇴해서 편하게 사는 게 꿈입니다. 아, 모두의 꿈 아닌가요? 네. 우울함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돈을 정말 안 씁니다. 네. 먹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음. 때문에 다이어트가 어렵지 않아요. 몸은 아주 건강한 편입니다. 네. 끈기가 좋습니다. 엉킨 목걸이나 묶인 비닐봉지 푸는 것을 끈기 있게 잘합니다. 네. 이거 재밌네. 이거 되게 재밌네요. 저를 집어 던져버리는데. 앞부분에는 마치 기축일주가 아닌 듯하게 얘기하다가 예. 이게 숨길 수 없는 본능. 예. 아, 그렇군요. 기계도 잘 다룹니다. 상황의 변화는 느리게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이 오화 편인이 이제 월지에 아주 네. 아름답게 뿌리를 내려가지고요. 네네. 예, 그냥 또이 참 이 구조가 좋잖아요. 예, 네. 재생관 간인생되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아주 기술 손재주는 타고났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네. SNS 안 하고 카톡도 친구들 중 제일 늦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과거 이력, 신사대운. 어렸을 때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8살 임신년 웅변 학원을 다닌 후 입이 트여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네. 덕분에 11살 을해년까지 반장했습니다. 12살 병자년 전학을 간 후로 적응을 못해 세상이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너무 빨리 좌절을 경험하셨네요. 14 경진대운 중학생 시절 아는 걸 얘기했는데 친구들이 그걸 고깝게 봐서 은근한 따돌림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상관 대운인데 네네. 이제 임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상관을 많이 활용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말을 좀 함부로 했을 가능성이 좀 예측이 됩니다. 네네. 네. 고등학생 시절 조용하게 지내려 노력했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학생으로 집, 학교, 학원을 반복하는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네. 22 병술년 재수 반수 끝에 이게 앞에 우리 그 큐티클님이나 양념치킨이나 보통 공통점이 보면 다 기본 재수. 네. 그렇게- 느리게 가는 거죠. 네, 느리게 가는 그렇네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네. 슬로우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기축일주 변호사분도 있는데 네. 이분도 참 좀 느긋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또래들보다는 좀 늦게 기수가 좀 고시가 돼가지고 이렇게 좀 하더라고요. 참 근데도 보면 그걸 해내요. 예. 네. 그렇군요. 공대와 약대 중 아는 형님의 조언대로 약대로 지나겠지만 암기 위주의 공부가 맞지 않아 고생했습니다. 졸업 전까지 학교 홍보대사 활동을 하면서 외모 콤플렉스를 극복, 자존감이 올라갔습니다. 이사 김효대운 무자년 기용으로 수술 후 공익으로 군복무했습니다. 30살 가보년 병자월 첫 약국을 차립니다. 32 병신년 신묘월 두 번째 약국을 차렸는데 예상보다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 근무 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려 일했습니다. 네.
이때 버티다 너무 힘들어 6개월 만에 근무 시간을 조정했는데 그 차이로 엄청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네. 3사 무인대운. 무술년 말 세 번째 약국 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려 돈만 계속 들어가다가 36 경자년 드디어 들어간 돈을 돌려받고 소송에서 발을 뺄 수 있었습니다. 네. 아이고. 그 밖에 35 기해년 결혼했고 경자년에 아내에게 약국을 넘기고 저는 다른 약국을 차렸으며 올해는 부인이 시험 준비로 약국을 그만두고 현재 제가 뒷바라지 중입니다. 네. 질문입니다. 제가 약국을 운영할 때 장인어른이 가끔 이래라 저래라 한마디씩 하실 때가 있는데 그 전달 방식이 부드럽지 못해 힘이 듭니다. 신금일주 장인어른이라서 그렇죠. 저한테 소리 지르신 적이 있는데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가끔은 장인어른께 이건 아니라며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될까요? 장인어른과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도 될까요라는 질문이 네.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깜찍하게 들리는데요. 음, 네. 두 번째 질문까지 마저 듣겠습니다. 빨리 돈을 벌고 은퇴해서 살고 싶은데 지금 있는 여유 자금으로 주식, 부동산 등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제 성향에 맞는 투자 방법이 궁금합니다. 장인어른이 주식을 많이 굴리고 계셔서 주식 정보를 종종 주시는데 믿고 따라도 될까요? 네, 두 가지 모두 질문에서 장인어른이 네. 등장하시는데요. 네, 네. 장인어른의 명식이 무술년, 신유월, 신묘일, 네, 갑오시입니다. 네. 예. 네, 어렵네요. 야, 우리 네. 장인어른 관계 문제를 이렇게 그 그쵸. 질문해 준 분은 제가 볼 때 우리 이 기나긴 라자명사상 처음으로 네. 그렇네요. 굉장히 처음이다. 네. 참 네. 참신합니다. 예. 네, 네. 가족 아닌가요? 진짜 가족. 네. 진짜 네. 그렇네. 지금 네. 걱정이 장인어른 과의 걱정밖에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음, 이 장인어른이 네, 그 신금일주인데다가 네. 그것도 또 가장 강력한 달이 유달이거든요. 거기다 그 신신병종. 예, 예. 거기에다가 이제 그 식상이 네. 사주 내에 이제 아, 부족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 말이 직선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악의가 있다라기보다는요. 네. 그냥 그런 그런 겁니다, 그냥. 예.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신묘 네. 일주라서 이게 또 현침이거든요. 네, 네, 네. 굉장히 따갑게 들리죠. 예. 아프죠. 예, 네. 그게 따는데 저는요 오히려 그 이 신금이 우리 양념치킨님한테 정말 치킨의 양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 매울 신자죠. 예, 예. 그리고요. 맛을 배가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좀 더 친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적극 동감입니다. 그 이제 아. 왜냐면 이 장인이 이제 이 육친상으로 보면 식상에 해당하거든요. 네, 네. 예, 식상 장인이 이제 식상인데 이분에게서는 재물의 밑받침이에요. 네, 예, 희신이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그 사실은 본인의 어떤 신금 상관이 잘 놓여 있긴 하지만 네, 오히려 이 그 신금들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저는 네,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네. 이제 아까 우리 지 선생님도 언급했듯이 참 장인에게 이 양념치킨님의 용신에 해당하는 수기운이 아주 씨가 말랐어요. 네, 대운에도 없고요. 대운에도 어린 날 왔다 가셨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아주 우아하고 부드럽지가 않은 겁니다, 관계가. 네,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장인어른의 이제 그 지금 현재 또 대운 자체가 계속 49부터 59대는 다 임명 모목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이 관에 본인에게는 양념치킨님에게는 관에 해당하니 이게 약간 좀 억압적 질서 네. 이런 걸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오히려 그냥
아 이게 그냥 내 보약이다 생각하고 네. 더 이런 상대들한테는 이런 이제 뭔가 힘든 상대분들한테는 이런 각오로 임하시면 돼요. 저 사람이 5를 원하면 10을 줘라. 차라리. 아. 네. 저 사람이 요만큼 원하면 나한테 요만큼 원하는 기색이 있으면 딱 그 두 네. 배를 아예 돌려줘 버려라. 네. 그렇게 되면요. 이런 분들을 이런 신유월의 신묘일주의 분들을 감동시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근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딱 넘어오면요. 이거는 뭐 천군만마가 됩니다. 네. 근데 양념치킨님이 일찍 이렇게 돈 벌어서 은퇴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 장인어른이라는 이 분 자체가 이미 본인의 재물의 터전인데 밑받침인데 네. 이렇게 아름다운 신금을 왕창 갖고 계시니 네. 그걸 마다하면 자기 복을 차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볼 때 그냥 그 양념치킨님을 괴롭히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왜냐면 신묘일주들은 약간 독특하기는 해도 네. 헛소리들은 하지 않거든요. 절대 헛소리 안 하죠. 네. 네. 아. 그리고 막 자기의 가호를 위해서 막 그렇게 허장성세를 부른다든가 이런 거 그렇죠, 전혀 그렇죠.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달을 가리킬 때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십시오. 네.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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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의 방식과 매너에 톤 앤 매너에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진짜 신경 쓰시면 계속 트라우마가 쌓일 것 네, 같아요. 그럼요. 그런 관점에 임하시면 오히려 훨씬 그 기중님에게 양념치킨님에게 네. 큰 선물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네. 그 가끔은 장인어른께 이건 아니다라고 음. 의견을 네. 말씀드리고 싶을 때가 있는데 아, 그래도 돼. 아니 됩니까? 말하지. 저는 안 어.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렇구나. 됩니까? 예. 예. 그냥 무조건 예스 해야 되나요? 저게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을 죠. 네. 그러니까 그런 타입이시구나. 네. 의미 없는 부정은요. 네. 그냥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네. 굉장히 대국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일주들은 워낙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말 안 하고 그냥 대꾸만 안 하고 있어도 눈치를 챕니다. 이 네. 새끼가 지금 신묘일주는요? 새끼가 지금 내 말을 수로 지금 듣고 있구나 이거. 선생님 깜짝 놀랐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저도 신묘일주나 신유일주들 만나서 이렇게 보면 기분이 굉장히 나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이라서 기분이 나빠요. 하긴 더 나쁘죠 그러면. 그쵸. 더 아프. 그러니까 제가 아프죠. 이제 반박을 못 하는 거 있잖아요. 뼈를 때리니까. 예. 근데 그거를 정말 몸에 그 좋은 약이 쓴 것처럼 네. 딱 그거를 한번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신금일주들만큼 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없어요. 헐. 그러니까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천군만마라는 표현 있잖아요. 네. 네, 예, 딱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안 토달지 됩니다. 토달지 마시고 네. 그냥 네 예스맨 하는 게 네.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연주긴 하지만 장인어른의 연주가 무술년 58개띠거든요. 이거는 58개띠예요. 58개띠. 유명하죠, 8년개. 이건 뭐 70 경수는 대할 수가 없는 무시무시한 진짜 세기로 유명한 그 네. 연주고요. 네. 그래 기토잖아요. 기토는 네. 깨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술 앞에선. 네. 그냥 동정심을 가지세요.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네. 아니 그냥 너그러운 마음이 아니라 그냥 신화된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네요. 야, 또 58년 개띠가 또 이렇게 그런 무섭다는 또 하나의 정보를 또 얻었네요. 네. 네. 조심해야겠네요. 두 번째 질문이랑 연결이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뭐 처음 질문은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였지만 어쨌건 장인 어르신이 그 주식 정보통이시라고 아, 네. 네, 네. 가끔 종종 음. 그 정보를 주시는데 네. 믿고 따라도 될까요?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근데 답이 뻔한데요. 아니 저는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인 어른이 절대 이분에게 해가 될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네네. 대신 믿고 따르는 방식을 네. 그 장인 어른 정보를 듣고 본인이 하지 마시고 네. 장인 어른한테 돈을 주시고 투자 좀 해달라고 조언을 하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봐요. 저는 뭐 아주 동감합니다. 그리고 예. 진짜요? 저는 바구니를 나누세요. 이분이 어. 오화가 월지에 아주 잘 놓여 있는데 편인이 네. 시지예요? 아니, 저기는. 월주에 네. 월지에 잘 놓여 있는데 이 양념치킨님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분명 많으실 겁니다. 네. 반은 부동산에 이분은 어차피 장기 투자를 해야 돼요. 네. 예. 네네. 이런 분들이 단타성으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절대 네. 결과도 안 좋고 네. 다음에 정신적으로 사나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예, 밤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좀 이런 날은 네. 그런 짓 하지 마시고요. 음. 반은 멀리 보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고 네. 반은 주식에 투자를 하되 방식을 본인이 하지 마시고 네. 아버님 그냥 이 돈 좀 불려주세요. 뭐 그냥 날려도 괜찮아요. 뭐 이러면서 그냥 아버님은 그냥 믿고. 네. 근데 기축일주는 그렇게 말 못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가족이라서 괜찮아요. 그런데 네. 네. 만약에 실제로 아버님이 그 돈을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러면 야 김서방 네 돈 내 다 날렸다. 네. 어떡하지라고 말할 것 같지 않습니다. 자기 돈을 채워서라도 주지. 되게 현명한 투자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제가 괜찮네요. 딱 말씀드린 게 저분이 이제 네. 유달의 신묘일주가 아니었으면 예.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리는데 원래 또 그 신금일주들의 그 독특한 의리들이 있거든요. 예, 자기를 이제 믿고 한 사람에게 이제 정말 뼈까지 깎아서 줄 정도였던 의리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이제 믿고 맡기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요. 네. 그 대신 바구니를 나눠 예, 알아. 부동산은 이분한테는 적합한 건데 네. 저는 한 가지 꼭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부동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네. 네. 그 뭐 예를 들면 내가 집을 살고 있는데 또 다른 집에 투자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말고요. 자기 네. 거를 계속 불려가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봐요. 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이제 뭐 예를 드는 건데 네. 이분이 가장 이상적인 부동산 저는 투자 방식이 네. 자기가 3층에 살고 뭐 1층은 자기 약국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건물에서 뭐 이런 식 있잖아요. 네. 건물을 그러니까 해야 이제 되는군요. 작은 건물이라도 음. 저는 자기 거에서 자기 약국을 운영하고 자기 집을 거기다가 차리고 뭐 이런 게 이분한테는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네. 예,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시면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부동산 전문가로서 팁을 드리면요. 네. 이분은 좀 일찍 은퇴해서 편안하고 즐겁게 살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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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게 20년 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좀 쉬는 시간에 내가 살고 싶은 땅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 굉장히 좋네요. 재밌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런 땅을 20년 뒤에 내가 살고 싶은 땅을 네. 찾아보시고요. 네. 그 땅을 사세요. 네. 그런데 그 땅은요 꼭 어디서 그 땅에서는 어디선가 강이든 호수든 물이 보여야 될 거예요. 네. 그걸 그래서 사두시면 나중에 그 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실 겁니다. 네. 뭐 약간 도사님 톤으로. 근데 저는 또 듣고 뭐 저는 이 부동산에서 전혀 모르지만 강원 선생님이 직접 땅을 가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니까 강원 선생님이 정말 부동산을 확실히 하셨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네. 제일 좋은 풍수는 뭐냐면요. 내 아버지를 묻고 싶은 땅. 네. 내가 살고 싶은 땅이 제일 좋은 땅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지관이 정해주는 땅이 아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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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냥 가보면 특히 기축일주 같은 영감이 발달한 분들은 네, 네, 네. 딱 알거든요. 네. 야, 여기면 나 집 짓고 내 평생을 살아도 좋겠다. 네. 네. 이런 땅을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 그 기축 일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눈에 금방금방 드러나는 투자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부동산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져가시고, 네. 네. 주식은 이분이 직접 하시면 제가 볼 때는 피곤해서 못 사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맡길 수 있는, 특히 그게 가족이라면 저는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아니, 정말 천군만마를 얻으셨네요. 네. 네. 그 오히려 사연에는 그 부인과의 관계보다는 그 관계는 별로 크게 없고 네. 네. 장인 어르신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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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 보면 좀 잘 지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관계보다. 그죠? 네. 본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될까라고 질문하셨지만 안 됩니다. 신화된 마음가짐으로 네. 예스를 네. 제창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바구니를 나눠라. 음. 부동산과 주식. 근데 주식은 장인 어르신께 그냥 맡기는 것이 네. 네. 손해율 제로다. 네. 네, 아주 네. 이 현실적인 그러게요. 네. 현실적으로 세금도 의견을 덜 들고. 드리게 되네요. 네. 그러네요. 네. 세금도 덜 드네요. 네.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 기축 일주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그 두 번째 사연 분이 닉네임이 양념치킨님이셔서 네.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 투척 덕분에 기축일주 시간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모든 사연을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사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정해일주로 간다고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사연 접수는 마감이 됐고요. 마지막 일주는 개유일주만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접수 기한은 6월 6일까지입니다. 사연 접수는 철공소 홈페이지 라자명 4 게시판에서 받고 있고요. 게시판 공지 양식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2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네, 정해일주, 개유일주 2개만 남겨놓고 네. 있고요. 네. 뭐 좀 약간 벌써 섭섭하네요. 섭섭하기는. 네. 그리고 안타깝게도 선물 증정 이벤트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김창규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여러분, 유지현 시인님이 가슴이 아프다고 합니다. 유지현 시인의 화인, 시인님은 화인이라는 시집이 있는데요. 아니 주시겠다는데, 예? 주시겠다는데. 네. 어쨌든 이 시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미일주편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 유지연 시인님의 화인이라는 시집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철공소 홈페이지로 오셔서 연락처와 주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네, 오늘도 다행스럽게 자정전에 저희가 마치게 됐네요. 네. 네. 네, 기축일주를 만나봤고요. 저희는 다음 정해일주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